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로또 번호 추출기 저희가 UI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요. 이제 로또 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로또 번호 추출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랜덤한 번호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셀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UI와 코드를 연결을 해주고 코드 안에서 번호를 추출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로 이동을 해서요. 뷰 컨트롤러가 선택된 상태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띄워줍니다. 자, 아까랑 또 똑같이 됐죠?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바꿔주면 제대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연결해 줄 것은 이 드로우 버튼하고 뷰 컨트롤러 파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드로우 버튼이 추첨하다 라는 그 뜻인데, 추첨 버튼을 누르면 랜덤한 번호들이 만들어져서 로또 번호가 나와야겠죠. 그것을 뷰 컨트롤러 파일 안에 메서드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드로우 버튼을 딱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드로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Sent Actions 부분에 보면 셀렉터가 있죠. 이걸 이렇게 끌어가지고 밑에까지 끌어줄게요. 툭 놔주시면 뷰 컨트롤러에 액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to draw 라고 입력을 해주셔서 메서드 이름이 나오게 하시고, 타입은 any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UI 바버튼 아이템으로 연결을 할 거니까 이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커넥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B 액션이 새로 생성이 되겠죠. 이 안에서 저희가 관련된 코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연결은 했으니까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꺼주시고 뷰 컨트롤러 .swift로 이동할게요. 만들어진 부분 보기 좋게 한 줄 떼어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로또 번호를 추출을 할 겁니다. 근데 로또 번호를 추출한 걸 어디가 저장해 놔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클래스의 프로퍼티로 var 로또 numbers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거고요. 이 변수의 타입은 array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또 번호가 저장될 공간인데 array, 그러니까 배열 형태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그냥 배열이 아니라 이중 배열인 거예요. 왜 이중 배열이냐면 이 로또 번호는 저희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5개의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5개의 저장될 공간이 필요하고 하나의 게임당 6개의 번호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다시 6개의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 용어로 이중 배열이라고 해요. 하나의 공간 안에 다시 배열이 있는 것들을 이중 배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런 공간 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또 numbers 하시고 array 이렇게 해줄게요. 아까 위에 있던 부분하고 동일하죠. 이게 뭐냐면 do draw 버튼을 누를 때마다 로또 넘버스 배열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전에 저장돼 있던 내용을 초기화 시켜 주는 것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추첨하는 실제 코드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볼 거예요. var original numbers 해서 array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레이를 생성을 해줄 건데 1에서 45까지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어레이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점점은 1에서 45까지의 그 레인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에는 var index는 0 이렇게 해줄게요. 이 원본 오리지널 넘버스를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6개의 번호를 1에서 45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겹치지 않게 6개의 숫자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걸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1에서 45까지를 준비해 놓고 실제로 로또 추첨할 때처럼 그 안에서 하나씩 꺼내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겹치지 않고 번호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1에서 45 사이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하나씩 뽑는다라고 계속하면 겹칠 확률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중에서 하나의 숫자씩 뽑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인덱스는 나중에 추첨할 때 필요한 배열에서 어디에 있는 숫자를 가져올지 필요한 그런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반복문을 만들어서 번호 추첨을 진행을 할 거예요. 풀문을 만들고요. in 0에서 4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랑 똑같죠.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레인지 변수인데 레인지 오퍼레이터인데 0에서 4 사이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0, 1, 2, 3, 4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 반복문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original numbers는 array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아까 위에 있던 것과 동일하죠. 왜냐하면 반복문을 반복할 때마다 오리지널 넘버스는 초기화가 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전 게임에서 뽑은 숫자는 사라지고 남은 것 중에서 뽑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 게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뽑을 숫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한 게임당 반복을 할 때마다 오리지널 넘버스를 초기화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새로 변수를 만들면 컬럼 어레이 컬럼 어레이는 어레이 이렇게 해서 컬럼 어레이라는 또 어레이 변수를 하나 배열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것들은 한 게임에 관련된 숫자 6개를 담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0에서 4는 게임의 반복이고 그 게임 안에서 6개의 숫자를 추출할 반복문을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0에서 6까지 반복되는 반복이 되겠죠. 이 안에서 인덱스는 아까 이 배열 안에서 어떤 번호를 추출할지에 관련된 인덱스라고 했죠. 그래서 각 숫자를 추출할 때마다 이 인덱스를 새로 뽑아 올 거예요. 그러면 int 요 안에 arcfor 랜덤 유니폼 형태로 만들 거고요. 이거를 unsigned int 32 해주시고 오리지널 넘버스의 count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인덱스는 인티저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덱스를 랜덤하게 뽑아오는 코드는 요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넘버스의 카운트는 지금 이게 개수니까 처음에는 45개겠죠. 45개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45가 되면 이 아크포 랜덤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4 0에서 44예요. 45라고 넣으면 0에서 44 사이에 숫자를 뽑아 올 거고, 그걸 인트로 변경을 해가지고 인덱스로 삼는 거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아크포 랜덤 유니폼이라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unsigned int 32비트 타입을 기본적인 인자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넘버스의 카운트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형 변환, 캐스팅을 해준 다음에 이 메서드 안에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만들어질 거고, 근데 인덱스는 저희가 인티저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숫자를 다시 인티저형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덱스를 삼아주고요. 컬럼 어레이에 어펜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저희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뭘 추가할 거냐면 오리지널 넘버스의 인덱스, 오리지널 넘버스 안에서 아까 추출했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만약에 0이 나왔다고 하면 오리지널 넘버스의 0 위치에 있는 값은 아마 1이겠죠. 1일 거예요. 1을 컬럼 어레이에 추가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출을 해서 컬럼 어레이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추첨할 때는 그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겹칠 수도 있잖아요. 안 겹칠 확률도 있지만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제거하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넘버스에서 해당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오리지널 넘버스에서 remove 메서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remove at 어떤 인덱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놨던 인덱스를 써주면 그 위치에 있는 수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의도한 대로 원본 어레이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이 해당 인덱스의 값을 제거할 거고, 다시 반복을 해도 그것들은 뽑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넘버스의 카운터를 미리 45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숫자가 변할 테니까 매번 반복 때마다 다시 읽어와서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주는 이러한 로직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반복이 됐으면 한 게임에 관련된 부분이 끝났겠죠. 이 폴문 밖으로 나오면 한 게임에 관련된 부분의 추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추가해 줬는데 이 숫자들이 정렬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운 좋게 순서대로 뽑혔으면 들어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배열을 저희가 정렬을 해줄 겁니다. 컬럼 어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sor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ort를 해줄 거예요. sort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by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람다식이라고 하는데요. 람다식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 한 줄 안에서 이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인자가 두 개를 받아줄 건데 그걸 임의로 첫 번째 인자는 $0, 두 번째 인자는 $1이라고 임의로 평가를 지정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평가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온 인자와 두 번째 들어온 인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보다 작으면, 비교 대상 원본과 비교 대상이 작으면 이런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숫자부터 나오고 작은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정렬이 끝났으면 이걸 바로 로또 넘버스
또 넘버스에 아까처럼 append 사용해서 컬럼 어레이를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저희가 정렬을 하고 이것까지 삽입을 해줬는데 왜 정렬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사실 정렬을 하지 않아도 앱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또 번호도 잘 추출이 됐겠죠. 그런데 왜 정렬을 하냐면 사용자들이 로또 번호 그 표기 용지를 보시면 1부터 45까지 순서대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 안에 사인펜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숫자를 체크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어디에 있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정렬을 해놓으면 앞에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사용자들은 보면서 표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UX라는 거예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어, 용어인데 사용자 경험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이 썼을 때 어떠한 편의성을 갖게 되는지 또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자들을 더 편하게 해줄 거야. 사용자들이 더 기분 좋게 해줄 거야. 또는 사용자들이 우리 앱을 쓰면서 뭔가 좀 더 우리와 친밀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아니면 뭔가를 더 구매하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 그런 고민들을 녹여내는 것을 UX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또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고민하실 때는 사용자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사에 가시면 좋은 기획자 또 좋은 디자이너들하고 일하게 되실 텐데 그분들한테 모든 걸 맡겨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나눠주실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팀 그리고 더 좋은 개발자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번호 추출이 끝났으면 이걸 실제로 앱에다가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메서드들을 수정을 할 거예요. 아까는 임의로 3개의 셀이 있다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로또 넘버스에 카운트를 넣어줘서 이 로또 넘버스에 들어가 있는 배열의 수만큼 셀이 있다고 여기 있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셀을 구성하는 메서드에 와서는 인덱스 패스의 로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인덱스 패스가 뭐냐면 셀에 부여되어 있는 인덱스 패스, 그러니까 숫자를 말하는데 로우는 0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줄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하고 똑같은 인덱스 번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로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로우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본 데이터 로또 넘버스에서 이 해당 로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셀에 텍스트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좀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로또 넘버스에 로우에 0번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숫자는 1, 세 번째 숫자는 2. 이런 식으로 채워가시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쪽에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쪽에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덱스의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미리 정렬된 데이터들을 이 드로우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깔끔하게 아마 잘 들어가 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능들은 완성이 됐는데 드로우 버튼을 터치 혹은 클릭할 때마다
저희가 원하는 그 상태로 다시 변경이 돼야겠죠. 이 화면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화면을 업데이트 하려면 이 뷰 컨트롤러에서 이 테이블 뷰에 관련된 코드들을 다룰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스토리보드에서 아울렛 형태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꺼내셔가지고 여기에 이 테이블 뷰를 이렇게 아울렛 연결을 해줄게요. 이 테이블 뷰 이름을 뭐로 할 거냐면 테이블 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뷰라고 연결해주면 아울렛이 생겼을 거고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 메서드가 드로우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번호 추출이 다 완료가 됐으면 그때 바로 테이블 뷰가 새로 고치면 돼야겠죠. 그래서 테이블 뷰 점 리로드 데이터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면 화면이 갱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볼게요. 시뮬레이터를 불러오고요. 빌드가 끝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코드가 수정됐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는 가짜 셀들은 없죠. 드로우 버튼을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네, 중복 숫자가 없는 형태로 5개의 게임들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게임들 간에는 중복 숫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겹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 겹치지 않는 숫자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 내에서만 숫자가 겹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로 완벽하게 숫자들이 안 겹치게 로또 번호 게임 추출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를 다 빼놓으면 6개의 숫자를 뺄 거잖아요. 그러면 뭐 6, 5, 30, 6, 6에 36, 7, 42. 한 8게임, 7게임만 돼도 숫자가 고갈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고 이 게임 내에서만 숫자가 겹치지 않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기능이 잘 동작되죠? 몇 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숫자는 새로 추출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뷰가 갱신되면서 새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로또 번호 추출하는 부분까지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남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남아있는 툴바에 남아있는 로드 버튼, 세이브 버튼 이 2가지 기능만 구현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했던 앱 구현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될 거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나머지 2 기능은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공부해보고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